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노화 이론과 그다음에 항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오늘의 주제 해가지고 유해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그래서 이 노화 이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는 그럼 왜 일어나는 걸까? 이제 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 이제 노화 이론에 보면, 텔로미어라는 게 있고요. 그 텔로미어를 통한 어떤 노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의한 어떤 노화, 그 다음에 유해산소, 프리라디칼에 대한 어떤 노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유전적인 노화 이론으로서 유전자 변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론, 그 다음에 내분비계의 어떤 이상, 이런 것 때문에도 노화가 진행된다고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텔로미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DNA에 이제 복합체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죠? X자형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의 끝부분에, 말단 부분에 있는 DNA 조각을 가지고 텔로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 세포 분열이 계속 진행되면은요, 결국 이 텔로미어의 크기가 짧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 노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이 바로 이 텔로미어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텔로미어는요, 세포 분열이 반복이 되면 결국 자꾸 짧아져서요, 어느 순간 텔로미어가 없어지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요. 분화를 거듭하면 할수록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져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까요? 텔로미어가 소실되니까 이제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노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텔로미어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텔로미어에 대해 연구를 한 학자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한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이 헤이플릭 한계는 바로 세포 분열의 한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합성하는 효소를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텔로머레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텔로머레이즈가 작용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세포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즈가 결국은 세포 안에서 계속 이 짧아진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텔로머레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새로운 세포를 넣어주면 조직이 재생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게 뭐예요? 줄기세포죠. 줄기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뭐냐면 손상된 세포를 어떻게 해요? 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거예요. 끝부분에 이제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 부분에 텔로머레이즈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포가 다시 합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명을 늘려준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에 이거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죽지 않는 세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다?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적인 당면 과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부작용이 없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가? 즉 암세포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죠? 이 세포를 유지하는 게 이제 당면 과제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은 노화 이론의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세포가 노화가 온다라는 이론인데,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조물주가 만든 거는 코엔자임 큐틴이라든지 이런 항산화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세포를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 데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유해산소에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바로 질병이 일어난다. 그다음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 단백질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 이 전자전달기의 결국은 뭐예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그게 노화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결국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유해산소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해산소는 제가 뭐 몇 번 항산화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프리라디칼, 즉 유해산소라는 거는 뭐죠? 바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아주 불완전한 상태의 그런 그걸 가지고 프리라디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바람 났는 거지. 바람 났으니까 주위에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있는 모든 세포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미토콘드리아도 건드리고 세포막도 건드리고 그다음 DNA 손상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고 단백질도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런 모든 조직들이 불완전하게 되면서 본인은 정상적인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이 유해산소가 바로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고 이때 일어나는 산화환원, 다시 말해서 프리라디칼은 전자 하나 빼들어 와가지고 본인은 뭐가 돼버려요? 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위 조직은 뭐예요? 그 전자를 빼버리니까 야들은 산화가 되면서 야들이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정상적인 세포를 대신해서 스스로가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은 산화되고 그죠? 프리라디칼을 환원시키는 그런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항산화제의 연구가 또 이제 반대되는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그 예쁜 꼬마 선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유전자 조직 이제 조직이 번식이 쉽고 조직이 편하고 또 인간하고 35% 유전자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ROS 즉 프리라디칼을 넣어줬더니만 수명이 연장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활성산소 역할에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황산화 효소를 과잉 생산하도록 했더니만 지의 수명이 더 이상 연장 안 되더라. 다시 말해서 ROS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제 이런 또 연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또 관련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ROS는 이제 프리라디칼이잖아요. 프리라디칼이 그 갑상선 호르몬 생성하는데 쉽게 말해서 결론이 이거예요. 즉 작은 양도의 ROS는 정상적인 어떤 생체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비타민 C, 그죠? 비타민 C를 요거는 약간 다릅니다만 비타민 C를 좀 고농도로 사용을 하거나 그래 되면 어쨌든 그렇죠. 비타민 C가 활성산소라서 정상적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이 비타민 C가 역으로 뭘 죽인다고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치료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성 세포종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반응성 세포종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 항산화제 보충이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설이냐면요. 소량의 어떤 유해산소는 건강에 도움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과연 유해산소가 적어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해산소 바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과로 아니면 식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다음 자외선, 미세먼지,
환경 오염, 방사능, 쉽게 말해서 이런 유해 산소가 급도로 늘어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해 산소 양이 너무 많고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결국은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물론 그 반대에 대한 어떤 연구도 있긴 하지만 아시겠죠? 이게 지금은 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론과 텔로미어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다량의 활성산소를 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요. 전체 세포를 오염시키고 또 텔로미어를 결국 어떻게 돼요? 훼손시키겠죠. 그러면서 세포가 조기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르노빌 효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그 폭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 돌연변이 일어나고 아무 발생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이상 활성산소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 원자로에서 핵 유출이 되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것 똑같은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와 텔로미어 이론이 이렇게 이제 복합이 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가 내뿜는 활성산소 공격에도 세포가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포핵은 쪼그라들고 세포 분열은 중단되고 결국은 텔로미어도 언제든지 끊어질지 모르게 아주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노화에 이 미토콘드리아 이론하고 텔로미어 이론이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절대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도 텔로미어에도 결국은요.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과도한 유해산소라는 거죠. 프리라디칼이 결국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쉽게 말해서 텔로미어 이론과 미토콘드리아 이론과 그다음에 프리라디칼 이론 모든 거에 공통된 거는 결국은 뭐예요? 과도한 유해산소가 그게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돌아가면요.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비타민에 의한 비타민과 뭐 이런 거에 의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고 또 뭐예요? 우리 항산화 방어 체계, 항산화 효소 체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비타민 E, 그죠?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미네랄이 셀레니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환원형에서 이제 본인은 산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E가 다시 이제 산화가 됐을 때 이걸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비타민 C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C가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나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를 희생시켜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비타민 C를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건 또 뭐냐면 체내에 있는 글루타티온 관계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다시 이제 비타민 C를 또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루타티온을 다시 또 도와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셀레니움이라는 미네랄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게 GPX라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잡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항산화 비타민 A 여기는 보면 이제 비타민 A는 지금 안 적어놨습니다만 C, E, 그지 ACE가 있으면 결국은 뭐냐? 이게 비타민이 하나가 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비타민 A, C, E 이런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에 결국 셀레니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셀레니움이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라는 효소를 해서 야를 글루타티온을 다시 산화형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에 또 항산화 효소도 필요하다.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항산화 영양소는요. 먼저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는 주로 수용성이니까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즉 혈구세포라든지 뇌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E는 어디에 주로 혈중 중성지방이잖아요. 그죠?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거에 산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비타민 A는 뭐예요? 상피조직이잖아요.
점막. 그래서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코큐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소 체계가 지금 여기 보면 셀레니움에 의한 GPX가 있지만, 사실은 이 셀레니움 GPX가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옆에 보시면은 카탈라제라는 게 있고 또 SOD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SOD라는 거는 O2라는, 그죠? 그 슈퍼옥시드 하는 거를 뭐 도와주는 거, 없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O2가 되는 걸 또 없애주는 건 카탈라제라 그러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과정에 이 항산화 효소에 도움을 주는 거는 바로 뭐다? 미네랄이라는 거죠. 미네랄.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D라는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에 도움을 주는 거는 아연, 망간, 구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에 도움 주는 거는 뭐라고요? 셀레니움이죠. 셀레니움. 그 다음에 H2O2를 또 없애주는 거는 카탈라제. 그래서 카탈라제에 도움 주는 건 또 뭐다? 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항산화 이야기하면서 정리했던 그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항산화 방어 체계가 있어야지만 노화 이란이 근간이 되는 첫 번째 텔로미어라든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프리 라디칼에서 생성되는 이 활성산소, 결국 노화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항산화 방어 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C, E, 그 다음 코큐텐,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들, 즉 뭐 어떤 거였죠? 아연, 망간, 구리, 셀레니움, 그 다음에 철분과 같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뭡니까? 그 뭐죠? 뭐 몰리브덴도 있고 또 그 외에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식물 농축물, 그죠? 이런 어떤 항산화 기능을 하는 이런 식물 농축물들을 우리가 충분히 복용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이때까지 했던 걸 좀 반복했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